2009년 이후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이 제일 흔한 암이 되었고요.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분에게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은 이제 대략 한 1000명에 1명 정도, 여성분에 있어서는 한 1000명에 1명꼴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정도면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갑상선암이라는 게 예전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암은 아니다 라는 것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으면서, 최근 이제 갑상선암을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경과를 지켜봐도 된다든지, 아니면은 일부의 갑상선암은 이제 갑상선암이 아니라고 진단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만큼 갑상선암이 무서운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갑상선암이 50대 여성분들한테 제일 흔하게 생기고, 한 20%는 이제 남자분들한테서 발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갑상선암의 한 90에서 95% 정도는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경과가 아주 좋은 편에 속하는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갑상선암이 다 경과가 좋은 것은 아니어서 한 1% 미만으로는 이제 역형성암이라고 하는, 걸리면은 이제 진단되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그런 종류의 암으로 발견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외에 수질암이라고 이제 가족력, 즉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암들도 있어서, 모든 갑상선암이 꼭 이렇게 좋고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갑상선암의 원인으로서는 이제 방사선 노출이 제일 확실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소련의 이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라든지, 최근 일본에 있었던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 사고처럼 이렇게 급격한 양의 방사선 노출이 되는 경우 최대 한 100배 정도까지 갑상선암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걸로서는 이제 가족분들 중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즉 갑상선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최근에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급격한 음주로 인한 체중 증가, 이러저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추정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유방암이라든지 다른 암이 있는 분들이 갑상선암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보고들이 있는데,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갑상선암이 사실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발견이 되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서, 대부분의 갑상선암, 80% 이상의 갑상선암은 사실은 증상이 없이 검진이나 이런 그 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cm 미만의 작은 갑상선 미세 유두암이 많은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런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일본에서 있었던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암이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과가 더 좋지 않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이 되면 약간 늦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증상이 없을 때 발견되는 경우는 오히려 더 경과가 좋지만, 그걸 꼭 증상이 나타난 다음까지 기다려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갑상선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갑상선암이 이제 증상이 특별히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될 경우, 이제 모양이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크기가 크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주사 바늘을 이용한 세침흡인 검사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적인 진단 정확도는 99% 이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한 20% 정도의 환자분에 있어서는 이제 진단이 잘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재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진단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크기나 그런 위치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권유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경과 관찰을 하는 걸 지켜보는 것을 권유받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 갑상선암은 초음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걸로 충분히 잘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CT나 이런 검사 방법이 필요 없이 초음파만 잘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모든 갑상선암을 조기에 다 진단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꼭 반드시 수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크기가
5mm 미만으로 작으면서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없고 신경 침범이라든지 그런 위치가 괜찮고 뭐 가족력이 없으면서 다른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꼭 즉각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병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수술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이제 크기가 크다든지 림프절 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크기가 작더라도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만약 크기가 작고 다른 위험 인자가 없어서 경과 관찰을 할 경우에는 대략 진행이 되는 확률이 한 5년에 5% 정도의 환자분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종양 주변으로 이제 혈관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년에 한 8.9%, 즉 한 2배 정도 진행 속도가 빠른 걸로 돼 있어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다 목을 절개해가지고 수술하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을 사용을 했지만, 갑상선암이 여성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이 목에 흉터가 있으면 그런 걸 좀 신경 쓰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이제 암을 깨끗하게 치료하면서도 흉터는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로봇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봇 수술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목에 흉터를 내지 않고 겨드랑이라든지 이 유두 주변으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기구를 넣어서 이제 갑상선을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암 자체를 깨끗이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절개 수술하고 로봇 수술이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흉터를 피한다는 장점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동일하지만 로봇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수술 비용이 더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수술하는 수술 시야에 비해서 로봇 카메라가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확대된 수술 시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이 손이 약간씩 수술하면서 떨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로봇 기계가 그런 걸 보정을 해주는 장치들이 작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사람 손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좀 더 정교한 수술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절개 수술하고 똑같게 암을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목에 이제 흉터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그 외에도 수술 시야가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세밀한 손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술에서는 이제 집도의가 자칫 실수하면은 조금의 실수로라도 이제 그런 손상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을 로봇이 보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수술 시간은 이제 수술 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갑상선을 반만 절제하느냐 아니면 전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시간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고, 만약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심한 경우에 한 서너 시간 정도까지 수술이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로봇 수술 같은 경우 이제 로봇 기구가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는 한 10분에서 길게는 한 1시간 정도까지 수술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고요. 회복 기간 자체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1일에서 3일 정도, 로봇 수술이나 절개 수술이나 상관없이 회복 기간은 비슷한 편입니다. 암의 병기에 따라서 사실 다르지만 그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한 5,000명 정도 환자분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 바에 따르면은 10년에 한 재발률이 10% 정도, 30년 정도 지났을 때 재발률이 약 4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갑상선암 검진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진단됐었을 때 병기 자체가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발률이 좀 높게 진단이 되었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암이 좀 더 일찍 진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되는 분들이 많아서 재발률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갑상선암을 치료를 받고 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치료 후에 보조적으로 하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제제가 암의 재발을 억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같은 시간에 빼먹지 않고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무슨 미역이라든지 이렇게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갑상선 수술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해가지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으로 요오드가 적게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잘못 알려지면서 항상 요오드가 적게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알려진 것 같은데,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꼭 요오드가 미역이라든지 해산물 같은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 식품을 피할 필요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정기적으로 잘 복용하고, 그다음에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검진을 통해서 재발을 하면 빨리 발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래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잘 하게 된다면은 갑상선 암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상선암이 이제 우리나라 발병률 제1위의 암인데, 그렇게 흔한 만큼 사실 잘못된 사실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근거 없는 소문이라든지 이제 괜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갑상선암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항상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될 것인지를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겁내실 거 없습니다.